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아이들의 일상, 컨텐츠인가, 인권인가를 함께 다룰 아나운서 민지연입니다. 여러분, 요즘 SNS, 유튜브 방송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지 않으신가요? 부모가 공개하는 아이들의 일상이 당연해 보이는 요즘입니다. 아이들의 일상이 귀엽고 특별한 콘텐츠로 소비되는 현상에 쉐어런팅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현장에 나온 유하은입니다. 오늘은 인터뷰를 통해서 아동 콘텐츠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나오는 콘텐츠를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언서가 되신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당장은 아기 때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살짝 근데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 당시에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란 게 아직 발달이 완전히 되지 않은 시기라서 좀 섣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신의 아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콘텐츠에 출연시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니라면은 일단 시킬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속된 말로 얼굴이 팔리는 거기 때문에. 네.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어린애니까 일단 안 할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로 만들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미래의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인터뷰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지만 최근에 SNS와 유튜브에서 아동의 계정이 사라지고 키즈 인플루언서들의 프로필에서 아동의 얼굴이 지워지거나 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왜 아이들이 미디어에서 사라지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방송이나 SNS에서 등장하는 것은 단순한 출연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콘텐츠에 출연하는 순간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동의 노동권입니다. 아동이 콘텐츠에 출연하여 노동력을 행사할 경우 이들에겐 노동자로서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요. 아동 연예인이나 유튜버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제도가 없어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의 경우 아동 유튜버가 만든 콘텐츠에서 발생한 수익은 대부분 부모에게 돌아가고 아이는 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일부 나라의 경우 코건법이 존재합니다. 아동의 수익을 신탁계좌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안인데요. 아직 한국에는 이런 법적 보호장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동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겁니다. 아동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구체적인 공개 범위는 어른들의 몫입니다.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상 한번 공개된 얼굴, 이름, 사생활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아이가 허락했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이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전에 아동은 자신의 디지털 흔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해외에서는 성인이 된 후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어린 시절 자신의 개인정보와 영상이 무분별하게 공개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합니다. 캐나다에서는 13세 소년 데런 렌달이 부모를 상대로 약 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사진을 과도하게 온라인에 공유해 사생활 침해와 이미지 훼손이 발생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정서적 영향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대중에게 노출되며 성장할 경우 자아 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시기부터 불특정한 대중에게 노출되면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에 의해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아역 배우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과 근거 이론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그들은 타율적인 경험 선택으로 내적 자아 탐색 결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아 정체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아동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데도 법적인 규제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후견주의는 아동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자기결정에는 자율적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아동에게는 인지 능력, 판단 능력 등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해당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줄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는 후견주의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후견주의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지만 부모의 결정이 아동의 의사를 잘 반영하지 못하면 오히려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을 미디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대중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요. 아동의 얼굴과 신상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먼저 부모는 아이의 얼굴과 신상을 공유하는 것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중은 아동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것을 자제하고 플랫폼은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등장하는 콘텐츠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드러난 경우 콘텐츠를 신고 및 규제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아동이 경제적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전에 실제 시공간에서만 노동이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인터넷의 발달로 노동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아동의 노동이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동의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이전과 달라진 아동 노동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처럼 법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동이 출연하는 콘텐츠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채롭고 자유로운 콘텐츠 이용, 그리고 아동의 권리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